제가 아까 월세 200만 원의 상가였던 게 숙박시설로 바뀌면서 월 1,000 그리고 월 2,000까지도 이렇게 수익 구조가 바뀌는 형태로 운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건축사 김유나입니다. 요즘 건물 리모델링보다 더 핫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건축물 용도 변경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은 저희 설계사무소에서 굉장히 잘하고 또 많이 하고 있는 건축 인허가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월세 2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숙박시설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고 난 뒤부터 수익 구조가 월 1,000만 원씩 버신다고 저에게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오늘은 그 이유, 그리고 또 내 건물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호스텔로 바꾼다는 게 정확히 뭐예요? 용도 변경이라는 말 사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축물 용도 변경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건물은 그대로인데 건물의 용도, 즉 쓰임새를 바꾸는 거를 건축물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상가인 건축물의 용도를 관광 숙박시설, 호스텔로 용도를 바꿔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아무 건물,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물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층에 카페가 있고 2층에 원룸, 뭐 3층에 의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1, 2, 3층을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걸맞는 이제 소방시설이라든지 현행법에 맞는 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즉 아까 월세 200만 원의 상가였던 게 숙박시설로 바뀌면서 월 1,000 그리고 월 2,000까지도 이렇게 수익 구조가 바뀌는 형태로 운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익 구조가 이제 확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건물의 그런 쓰임새가 바뀌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관광 숙박시설 호스텔, 에어비앤비라든지 숙박시설 호스텔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숙박비가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 달에 매출이 월 1,000에서 1,500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랑 관리비 같은 거를 다 빼더라도 순수익이 900에서 이제 1,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그런 수익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 건물이나 호스텔로 바꿀 수 있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 될 수 있는 물건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또 어찌 됐든 건물은 옛날에 지어졌고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서 쓰려면 현행법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건물이나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도로 조건입니다. 8m 도로가 4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사실 내 건물 앞에 8m 도로가 있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 해당 지자체의 관광과라든지 지자체 부서를 통해서 이제 꼭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4m가 안 되면 호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없냐? 네, 일단 법적으로는 4m가 안 되면 용도 변경은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 조건은 인접 대지 경계선입니다. 대지 경계선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건물의 땅과 옆 땅의 사이에 담벼락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대지 경계선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대지 경계선의 종류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에 맞닿아 있는 거를 이제 도로 경계선이라고 하고, 도로에 맞닿지 않은 인접 대지에 이제 면한 대지 경계선을 인접 대지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내 건물까지 거리가 1m가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 건물들은 사실 1m가 나오는 건물들이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도를 확인해서, 또는 배치도가 없으면 현장에서 이제 담벼락에서부터 내 건물까지 거리가 1m인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남의 건물과 내 건물 사이의 거리가 1m가 된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남의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남의 건물은 올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또 증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대지 경계선, 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내 건물까지 거리가 1m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치도는 이제 세움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배치도 확인이 어려우신 거면 충분히 이제 현장에서 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내 건물까지 1m가 확보되는 사항이랑, 그다음에 도로에 8m 아까 접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하면 거의 할 수 있는 건물의 한 80%가 날아가거든요. 왜냐면 1m가 나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내 건물까지 거리 1m를 꼭 확인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 건물이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고 내 건물의 높이가 15m이다. 그러면 15m의 절반은 7.5m거든요. 그 7.5m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내 건물까지 7.5m가 이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상 서울에서 그렇게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있는 건물들이 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주차장이 있다든지 이러면 확보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창문을 막아야 됩니다. 호스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창문을 막는다, 차폐한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유가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사실 숙박시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주거지역 안에서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호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대지 안에서 이제 건물 용도 변경을 할 때 그 이격거리가 확보가 안 되면 그때는 창문을 막고 용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창문을 막게 되면 햇볕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환기도 어렵고 또 3층 이상 같은 경우는 완강기 설치도 조금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창문을 막는 것과 또 피난을 위해서는 창문을 또 뚫어야 하는 이런 법적인 모순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이제 호스텔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하면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일반인분들이 해결하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랑 이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제 계약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예. 순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능성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가능성을 체크해 보려면 일단 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배치도, 그다음에 토지 이음 이 세 개를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요.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내 해당 대지가 일반 주거 지역인지 그리고 일반 상업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움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배치도를 확인이 가능한데요. 배치도를 확인해 보시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내 건물까지 거리 1m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치도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현장에서 실측을 하든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설계사무소를 선택하셔가지고 해당 지번을 설계사무소에게 알려주시고 확실하게 가능한 건지 이제 협의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디 창문을 막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격거리는 뭐 확보가 되는 건지, 소방 설계는 필요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보통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호스텔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만 끝이 나면 되는 게 아니라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셔야지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이게 투 트랙으로 가서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완료가 돼야지 숙박업으로 최종적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용도 변경을 접수하는 인허가 절차 사항인데요. 이제 설계사무소를 선택하시고 이제 소유주분 동의를 받게 되면 설계사무소가 이제 용도 변경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보통 인허가는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요. 사업계획 승인이랑 보통 인허가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숙박업, 관광 숙박시설, 이제 호스텔이라는 용도로 건축물 대장상에 딱 찍히게 됩니다. 이제 건축물 대장에 그 관광 숙박시설 괄호 열고 호스텔 이렇게 그 대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도면을 바탕으로 이제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뭐 소방 공사 같은 것을 진행하시고 숙박업 신고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이제 건물은 그대로인데 건축물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제 관광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확실한 수익 구조가 생긴다. 월세 200만 원짜리 건물도 이제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잘 활용만 한다면 충분히 월 1000, 월 1500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시원을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관광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설계사무소랑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사무실을 가지고 관광 숙박시설 호스텔로 용도 변경한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